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반응 뭐죠? 생각보다 시작부터 반응이 너무 좋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로 토크 세상에 나쁜 목소리는 없다 강연을 맡게 된 정지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러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네, 강연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이 좀 긴장을 했구나 하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요, 세상에 나쁜 목소리는 없다입니다. 이 제목 어디선가 좀 비슷한 걸로 하나 들어본 적 없으세요? 강연. 네, 맞아요.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따온 건 맞는데 일단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차차 밝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서 일단 저는 현재 대구에서 프리랜서 성우로 일을 하고 있는 정지향이고요. 종종 이제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도 일을 하러 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송국 성우는 아니고요. 회사에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성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한 군데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좀 대표적인 이력 몇 개만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MBC 다큐멘터리 2편 정도 녹음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대구 직장인들 취미 플랫폼인 이번 주말 더빙어스, 더빙 클래스거든요. 여기 강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 CU 관련해서도 캐릭터 녹음 진행한 적 있고요. 그 밖에도 뭐 국가환경교육센터나 뭐 대구 중구 홍보, 그냥 대구 자체 홍보, 그리고 좀 다양한 대학교들도 홍보 녹음을 했었어요. 한국영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과, 항공과, 그리고 스피치학과 이렇게 녹음을 했었고, 계명대학교도 산업디자인학과 이렇게 홍보 녹음을 했었고, 그 밖에도 뭐 영진전문대학교 홍보도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군요. 그 금복주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금복주 CF도 녹음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냥 간단히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의 제목이죠. 세상에 나쁜 목소리는 없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 얘기를 좀 이런저런 거 해볼까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이미 성우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성우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학원 다니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성우에 관심이 있으신. 네, 일단은 이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성우는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녹음을 할까요? 애니메이션,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광고도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해설.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크게 제가 일단 한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죠. 일단 요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를 수 없는 도라에몽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 말고도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고 최근에는 뭐 귀멸의 칼날도 더빙이 굉장히 잘 나와서 꽤나 유명해졌죠. 짱구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디지몬도 있고 포켓몬도 있고
네, 더빙이 굉장히 잘 된 사례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극장인데 인간극장 말고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뭐 다큐 3일도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고 좀 예능하고 다큐멘터리를 합쳐놓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도 성우들이 더빙을 하죠. 또 뭐 동물농장도 있고. 네.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이거는 외화 더빙입니다. 최근에는 외화 더빙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더빙이 잘 된 사례예요. 이것 말고도 좀 유명한 외화 더빙은 엑스파일, 스컬리, 네. 아니면은 뭐 타이타닉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KBS 라디오. 이건 라디오 라디오 드라마라고 하는데 라디오 드라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보는 TV 드라마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화면이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라디오 드라마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라디오 드라마는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비교적 캐릭터 연기가 좀 적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광고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 광고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서 이 광고를 보진 않는데 대부분의 광고들은 사실 성우들이 많이 녹음을 하고 있죠. 종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본인이 모델도 하고 더빙도 하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성우들이 가장 많이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이 있죠. 이건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다들 아시죠? 네, 이것 말고도 유명한 게임들 되게 많죠. 더빙이 잘 된 사례. 뭐 최근에는 쿠키런 같은 거. 네, 그것 말고도 뭐 오버워치. 네, 굉장히 유명한 게임 더빙이죠. 자, 이것 말고도 최근에 좀 핫해지고 있는 그런 성우 더빙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 내레이터 또는 오디오북 내레이터가 있어요. 요즘엔 이 북 내레이터를 양성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디오북 다들 아시죠? 네, 오디오북은 그냥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그냥 귀로 듣는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을 한 성우가 끝까지 읽는 녹음본을 이런 어플들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걸 오디오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디오북은 그렇게 녹음은 잘 안 해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녹음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 오디오북 사업이 굉장히 좀 핫해져서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납품하는 것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다 성우뿐만 아니고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누구나 좀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오 웹툰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네이버에서 인기가 많아서 오디오 웹툰화가 된 작품들 3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작품은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입니다. 이 캐릭터 성우를 맡으신 분이 그 양정화 성우님인데 개구리 중사 캐로로 아시나요? 그 캐로로 성우님이 네, 이 캐릭터를 맡아서 최근에 오디오 웹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다망설. 이건 성우진이 굉장히 화려해서 또 되게 핫했었죠. 마지막으로 네, 고래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인기가 많아지면 애니메이션화가 되잖아요. 한국은 요즘 오디오 웹툰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다만 오디오북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오디오북은 그렇게 인지도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예요. 하지만 이런 오디오 웹툰 또는 이건 좀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한데 인지도가 있는 성우들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좀 일반인들은 좀 일을 하기 힘들다는 점. 자, 그렇다면 성우에게 필요한 거 3가지. 자, 성우가 되려면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고요. 이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호흡, 발성, 연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연기자들에게 필요한 3요소하고 동일한데요. 일단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성우학원에 아직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거 다 배울 거니까요. 미리 유튜브에서 연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호흡. 호흡은요, 아마 학원 가시면 이거 먼저 배울 거예요. 복식 호흡. 보컬 배우신 분들이나 연기 배우신 분들은 이거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호흡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호흡은 어떤 데든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발성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소리 내는 거, 그리고 연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발성. 성우들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어떻게 하죠? 마이크로 작업하죠. 근데 그 소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은 그 마이크를 통해서 기계에 나온 소리는 결코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발성 훈련을 제대로 해야 마이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발성이 되게 이렇게 작다면은 제가 마이크를 뗐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시겠죠? 하지만 소리를 앞으로 쭉 뻗는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 발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입니다. 네, 사실 저는 성우 공부할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즐겁게 학원을 갔는데 연기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이 성우학원에서 연기 공부만 한 70%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예시로 드라마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이 드라마 다들 아시나요? 네. 이 드라마는 이성균 씨의 명대사를 남긴 전설의 드라마죠. 파스타. 혹시 여기서 나온 명대사 봉골레 파스타 하나 아시나요? 네. 이성균 씨가 사실 목소리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성균 씨가 목소리만 좋고 연기를 못했다면 과연 이 드라마에서 이 대사가 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성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배우가 연기를 정말 못했다면 그냥 못하는 걸로만 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탄한 연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 또는 시청자들이 잘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명대사와 함께 좋은 시청률의 드라마가 남았겠죠. 성우들도 만약에 목소리만 좋고 연기를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그런 외화 더빙이나 애니메이션을 굳이 결제해서 볼까요?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 누구도 결제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우에게는 연기가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성우는요, 연기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또는 드라마 배우, 영화 배우처럼 성우도 하나의 연기자 또는 배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우 공부를 하실 거면요, 내가 하나의 배우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셔야 아마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요, 주구장창 연기만 시키거든요. 그런데 성우는요, 살짝 그냥 일반 연기자들이랑은 또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배우랑 성우 연기의 차이점. 일단 액션씬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범죄도시 최근에 나온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만약에 이 마동석 씨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마동석 씨가 굳이 소리를 크게 쓰면서 싸움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행동으로 보여주겠죠. 소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성우는 다릅니다. 성우의 연기는요, 소리로 뭔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변성도 해야 되고 힘도 넣어야 되고 완급 조절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쓰여요. 소리적으로.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쓰지 않는 행동 또는 기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연기자들이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캐릭터성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소리를.
조금 더 차이점을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라디오 드라마,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는요, 앉는 거, 일어나는 거, 누군가한테 물건을 건네는 거 하나하나 다 호흡으로 처리해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냥 앉으려면 앉잖아요. 그냥 소리 안 내고 앉잖아요. 근데 그 라디오 드라마에서 성우들 연기는요, 으차, 이런 소리가 다 나와요. 정말로. 그래서 소리로 행동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점. 그게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세상에 나쁜 목소리는 없다. 지금은 제 좌우명이 된 말이에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일반인 목소리, 성우 목소리. 과연 둘 중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일까요? 네,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서. 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뭐 굳이 예시를 들자면 애니메이션이나 성우 연기가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일반 배우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들은 근데 평범한 사람들 목소리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성우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취향 차이인 거예요. 취향 차이. 둘 중 어떤 목소리가 더 좋고 뭐 그런 우열을 가리기에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캐릭터인데 편의점 CU 아시죠? 네, 그 CU에서요, MZ세대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공식 메타버스 캐릭터를 하나 만듭니다. 네, 이거는 그 메타버스 캐릭터인 이름은 하루라고 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정말 이 하루 녹음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 캐릭터는 제페토라는 어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제페토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앱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페토 안에 들어가면 이 캐릭터가요, 저 편의점 안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캐릭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해드리자면,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과 콜라보를 했어요. 그 이유가요, 목소리가 좋아서예요. 자랑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캐릭터 삼각김밥이 나왔더라고요. 전 사 먹어보지 못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종근당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종근당에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음료를 하나 냈는데, 그에 관해서도 또 콜라보를 해서 녹음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단지 우유 보이시나요? 바나나 우유? 이 우유랑도 콜라보를 해서 또 녹음을 했었는데, 이 캐릭터는 참고로 그 딩그레에서 밀고 있는 공식 캐릭터예요. 네, 굉장히 그림체가 다르죠? 저도 좀 어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인 마르디 매크르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전 사실 녹음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처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브랜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랑도 하루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녹음을 했었는데요. 자, 이쯤 되면은 도대체 목소리가 어떻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는 이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취향 차이가 여기서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별로는 하실 수 있는데 좀 용기를 내서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룩을 입고 패티가 많은 홍대 입구에 가봤는데요. 많은 인파 사이에서도 확실히 주목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추천 코디 보러 가시죠. 화이트 컬러 베이스에 퍼플로 포인트.
실패할 수 없는 색조합이죠. 어떤 코디와도 잘 어울리는 베이직 아이템이라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조거 팬츠는 벨리룩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패션의 끝은 신발이라고들 하잖아요. 가장 베이직한 스니커즈 디자인에 빅플라워 디테일을 뒤꿈치에 더해 프렌치 감성을 더해봤어요. 두 번째 룩은 잠깐만 들려드렸어요. 네, 이런 목소리인데 전 솔직히요, 이 목소리가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녹음해서 보냈는데 왜 이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이 녹음을 할 때 참 다사다난했는데 입력 신호가 없네요. 네,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요구가 3가지 있었어요. 네, 성우님 밝고 귀엽고요, 좀 예쁜 여대생으로 해주시고요, 전문가스럽지 않은 일반인 톤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2개는 납득이 갑니다. 밝고 귀여운 느낌, 캐릭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 캐릭터를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귀엽네 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케이. 살짝 예쁜 여대생 느낌, 그래요, 알바는 대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여대생 느낌도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이 일반인 톤, 이 일반인 톤은 도대체 뭘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보냈거든요. 나름 일반인 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까였어요. 일반인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 톤이 뭘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일반인 톤. 그래서 제 톤을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제 톤은요, 다른 여성분들보다 좀 많이 까랑까랑한 편이고요. 2번째로 좀 힘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힘을 풀고 발음도 너무 또박또박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까랑까랑한 것도 많이 줄이고 연기도 최대한 담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와우! 마음에 든대요. 난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 일반인 톤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요, 일을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마다 요구사항은 다 다르고요. 언젠가 일을 하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완전 서우틱한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성우처럼 하는 거 싫어요. 뭐 배우처럼 해주세요도 있고요. 뭔가 진짜 뭐 일반인처럼 해주세요, 그냥 예쁜 여대생처럼 해주세요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었고, 아무튼 중요한 건요, 생각보다 선호도가 성우톤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전문가스러운 목소리, 너무 성우스러운 목소리의 선호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목소리가 사실 나쁜 목소리는 아니구나 라고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선생님 또는 뭐 성우님, 혹시 성우는 목소리가 좋아야 할 수 있나요? 막 목소리 막 꿀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만 성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태반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다는 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연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목소리만 보는 시대는 갔다. 그 사람의 개성 또는 연기 실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을 좀 더 갈고 닦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에 나쁜 목소리는 없다. 여기서 따왔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전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지 않잖아요. 그쵸? 되게 뭔가 착한 제목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세상에 나쁜 목소리는 없다라고 지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보신 분 있으세요? 아, 한 분. 좋아요. 아, 봐주셔서 감사해요. 자, 일단 이 프로그램에 이제 강영욱 선생님이 나와요. 근데 강영욱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강아지하고 그 주인의 행동을 봐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딱 보고 아, 문제점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한테 말을 하죠. 아, 저 주인님,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이 이렇게 바뀐다면 강아지의 행동도 교정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거 목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강아지 주인은 우리들인 거고요. 강아지는 목소리인 거죠. 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뭐 동물농장에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 그 코칭해주시는 분이 주인을 코칭해주면은 그 훈련 방식에 따라 그 반려동물들의 행동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평생 20년, 30년 동안 그 목소리만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트레이닝을 하면은 얼마든지 내 목소리는 더 좋게 바뀔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많이 막히실 거예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고. 아, 해보셨다고요? 네,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학생분들한테 자, 이제 우리 녹음 끝났으니까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하면은 어떤 반응이신지 아세요? 98%는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요. 두 손은 공손. 선생님, 꼭 들어야 할까요? 라고 하세요. 그것만큼 웃긴 장면이 없습니다. 자, 녹음해서 들으면 누구나 목소리가 처음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성우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녹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에 대한 아직 분석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좋게 들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거 두 가지예요. 발성, 소리 내는 게 좀 불안정하다면 솔직히 말하면 좋게 들릴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 자, 성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습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내 목소리가 녹음을 했을 때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일단은 안정감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우리 뭐 면접 보거나 발표할 때도 그렇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막 이렇게 떨리면은 보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좀 안정감 있는 소리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톤은 사실 낮은 톤에 적합한 톤인데 평소에 말할 때 좀 높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음역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부하면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음은 또박또박하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발음 어떻게 해야 또박또박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성우들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모양하고 혀모양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주면 웬만하면 발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녹음해서 들어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실 처음엔 어색하겠죠. 저도 그랬는데. 근데 아마 꾸준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마지막 카테고리네요.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마냥 좋은 이야기만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선생님 어떻게 성우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 공부 시작하게 되셨나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이실 것 같아요. 제가 28이거든요. 뭐 20대
20대 초반이시죠? 같은 아이돌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성우 공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28인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나이가 23? 네? 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누군가는요, 되게 좀 늦은 나이 시작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네.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릴 때부터 성우에 대한 관심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투니버스 세대인데 TV를 보면은 늘 나왔잖아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뭐 디지몬, 포켓몬,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천사소녀 네티 참 좋아했고요. 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뭐 도라에몽도 좋아했고요. 꼬마 마법사 레미, 뭐 말하려면 끝이 없죠. 정말.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들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학원도 안 가고 받는 것 같아요. 막 계속 TV 리모컨 잡고. 근데 좀 뭐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TV를 딱 보다가 나 저거 따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우학원 있으면 한번 다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람? 대구에 성우학원이 없네? 그때 당시에는 성우 공부를 하려면요 모두 다 서울로 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성우학원들이 사실 수도권에 몰려있죠? 그나마 경기도? 그런데 제 주변에는 사실 이 성우 공부를 하러 서울에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의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대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 없으면 안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구에서 다른 공부하면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광고가 떴는데 제 집 근처 5분 거리에 성우학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땡 잡았다. 5분 거리다. 바로 전화해서 바로 등록해서 바로 그날부터 다녔어요. 네,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성우학원이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요. 모든 예체능이 그렇겠지만 만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쪼들리는 거예요. 학원은 다니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1차 합격을 했어요. 성우 시험 1차를 합격을 해가지고 장학생처럼 이제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곳에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무료로 그냥 학원을 다닌 거죠. 원하는 수업 다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연차가 쌓여갔죠. 그런데 성우 시험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쟁률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인드는 항상 그랬어요. 언젠가 스타성우 돼야지 라고. 사실 지금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좋게 말해서 스타성우인데 예전에 좀 치기 어린 마음으로 난 성우 왕이 되겠다. 그 루피가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따라서 난 성우 왕이 되겠습니다. 그 면접 때 그렇게 적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력서에. 근데 웃긴 것도 붙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적었냐면요. 지금도 좀 어이가 없는데 저는 성우 왕이 될 관상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이 비록 몸은 작게 태어났어도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콘테스트였는데 막 그게 붙었어요. 아마 면접관들은 걔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막 관상이라고 적어놨는데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아마 그건 전설로만 남았겠죠. 그렇게 글을 쓴 애가 있었다고. 아무튼 지금도 사실 패기는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되고 싶은 꿈은 사실 위에 것보다는 밑에 거인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듣고 그 꿈을 가질 수가 있다면 사실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국 시험은요, 경쟁률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방송국이 아마 한 5군데인가 6군데 있거든요.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 있고요, 시험이. 어떤 곳은 뭐 3년에 한 번 있고요. 저마다 다른데 그 경쟁률이 어떤지 아세요? 지원하는 사람은 수천 명에서 많으면 10,000명이 넘어가는데 뽑는 사람은 정말 심각할 때는요, 남녀 1명씩 뽑아요. 말이 안 되는 경쟁률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 시험에 붙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그래서 연차가 있으신 성우분들도 이런 말을 해요. 아, 내가 다시 학생이 된다고 해도 시험 못 붙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 시험은 사실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좀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슬퍼하는 성우지망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 될 수 있겠지 하고 등록을 했는데 연차가 쌓이고 쌓이는데 시험에 붙지는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하신 분들은요, 10년 넘었는데도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수나 배우는요, 생각해보세요. 가수는 내가 노래를 내거나 앨범을 내면 그게 데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도 뭐 내가 영화를 찍거나 뭐 드라마를 찍거나 작품을 내면 그것도 그냥 데뷔잖아요? 작품을 많이 연기한다면 사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우는 좀 달라요. 공채 시험에 안 붙으면요, 내 경력이 100개든 200개든 그냥 아마추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뭐 학생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불합리하지 않냐고. 내가 아무리 성우가 되고 싶어서 시험에 도전을 하고 한편으로 일을 하는데도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그냥 우리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라 불려야 된다 라는 이런 냉혹한 현실이 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 10년 넘게 만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걸로 일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거 목소리로 먹고 살고 싶은데 시험에 붙지 않아도 그럴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찾아요. 일단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겠다. 스펙을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제가 뭐 커뮤니티에 더빙 영상 같은 걸 꽤나 많이 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숨어있는 성우지망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비싸서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연락이 와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일단 넷상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꽤나 재밌더라고요. 전 옛날부터 이 성우 분야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것들도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다가 다행히도 주변에 제가 연차가 쌓이니까 일감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받아서 외주를 해서 녹음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1:1 가해를 하게 돼요. 생각보다 가르치는 게 꽤나 괜찮았나 봐요. 가해도 꽤 많이 했었고 이렇게 남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와요. 제가 이런 회사 사람인데 혹시 저희 회사랑 한번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라는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회사에서는 일하고 있고요. 그렇게 회사 소속으로 여러 녹음 일을 하면서 현재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언더 성우들 중에서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된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 공채 시험에 붙지 못한 다른 성우지망생들은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시험에 붙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는지 아세요? 내 목소리가 별로구나. 내 연기가 별로구나.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난 이 공부를 막 5년, 7년, 10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붙은 거 보니까 괜히 이 공부했다. 안 할 걸 그랬다. 이 공부를 한 것 자체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니까. 비싸잖아요?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도 성우 지망생들에게 제대로 된 페이를 주면서 일을 하지 않는 곳들도 꽤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열정페이죠. 어디서든 이곳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게 돼요. 내 동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성우 공채가 학생들이 시험에 붙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시스템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떨어졌지만 실력이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성우로 좀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요, 마이크 위치를 옮기는 건데 일반적으로 성우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녹음하는 장소는 항상 녹음실이죠. 이 녹음실에서만 녹음하는 게 물론 뭐 좋을 수 있지만 이걸 좀 옮기면 정말 수많은 성우 지망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 그들의 연기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로 옮기냐면 녹음실이 아니고 무대로. 왜 무대로 옮기느냐? 이거는 일본 성우 시장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지만 일본의 성우 시스템은요, 한국과 전혀 달라요. 기획사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JYP, SM, YG. 고마워요. 네, YG. 나 하나가 사실 생각이 안 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무소 또는 기획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우가 인기가 많아지면 막 콘서트도 열리고, 이건 좀 굉장히 큰 스케일의 공연인데 이것보다 좀 작은 스케일로도 공연들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 공연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성우는 사실 완전히 성우라기보다는 좀 가수도 아니고 성우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좀 되게 그 애매한 어딘가에 있어요. 조금 그거에 근접한 건 뮤지컬 배우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약간 배우나 뮤지컬 하시다가 일본에서도 성우로 넘어간 케이스가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라이브 공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성우들이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성우 지망생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무대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맨 위에 뮤지컬 맘마미아에 나오는 장면인데 뮤지컬도 대부분 무대로 소통하죠. 이건 연극이고요. 왼쪽 밑에 있는 건 한국무용. 그리고 이건 수우파 아시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무대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굳이 티켓팅까지 하면서 이 무대를 보러 갈까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화면으로만은 느낄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의 열정.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콘서트는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일단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성우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우 콘서트를 한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명 있습니다. 이용실 성우님. 달빛 천사에서 루나를 하셨던,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시죠. 네, 그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콘서트 말고 어떻게 해야 대중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까? 어떻게 해야 성우 지망생들 또는 언더 성우들이 좀 대중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뮤지컬하고 연극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뭐 연인과 데이트할 때, 아니면 뭐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공연 보러 가시죠. 뭐 안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 주변에는 공연을 많이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스테이지 리딩이라고 하는데 낭독극이 있더라고요. 혹시 낭독극 뭔지 아세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스테이지 리딩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이런 공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사실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뭐 배우들끼리나 아니면 성우들끼리 이런 공연을 하는 게 굉장히 그래도 좀 대구보다는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낭독극 하면요, 그냥 뭐 책 읽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희곡, 뭐 연극, 뮤지컬, 라디오 드라마 다양한 것들을 스테이지 리딩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뮤지컬 예시가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거는 뮤지컬하고 낭독극을 합친 퓨전 낭독극인데 실제로 서울에서 공연을 했었던 파리넬리 낭독극 공연입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낭독극은요, 영화에서도 등장해요. 혹시 이 아가씨 아시나요? 네. 혹시 어린 학생분은 안 계시겠죠? 네, 일단 여기 주인공을 맡으신 김민희 씨가 이 아가씨에서요, 낭독을 하는 장면이 꽤나 유명합니다.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일본어로 낭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면대가 있죠? 여기다가 대본을 놔두고 혼자서 1인 다역과 해설을 하면서 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낭독극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작비가 적게 들어요. 아까 콘서트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라고 말씀드렸죠. 무대를 콘서트나 뭐 다른 연극 뮤지컬 무대보다 좀 크게 꾸미지 않아도 목소리로 채우면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낭독극 공연 하나 연출을 했던 게 있었는데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해서 굉장히 신선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실제로 연출했던 낭독극인데요. 다양한 이제 성우 동료들 또는 성우 지망생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첫 번째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사실 성우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이렇게 공연을 올릴 수 있어서 자신감도 많이 상승하고 또 한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3달, 길면 4달 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캐릭터만 연기를 하면은 사실 연기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객들한테 이런 장르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윈윈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성우 지망생들에게는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명한 성우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공연을 제 선생님께서도 주적으로 하시는데 많은 유명한 성우들도 어떻게 보면 성우 지망생들과 함께 섞여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목이 좀 말라가지고 네, 물 한 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성우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성우시장은 무대 쪽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대를 통해서 관객들과 직접 좀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반인 분들에게도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 뮤지컬 워크숍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뮤지컬이나 연극의 단점은 외워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암기해야 합니다. 동선부터 나의 감정, 그리고 대사들.
그런데 낭독극은 그런 암기에 대한 부담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성우 지망생들도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요 성우가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망생 분들에게는 좀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자신감을 부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우 지망생이든 일반인이든 모두가 좀 목소리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들 보니까 보통은 좀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좀 성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성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좀 보시면서 좀 눈에 띄는 질문들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많아서 아직 다 살펴보지도 못했네요. 아니면 이거는 답하기 싫다 이런 질문 있어요? 좀 답하기 좀 애매하다. 그거 질문 드리려고. 겁이 나네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질문으로 저도 아까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나쁜 목소리는 없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인도 성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시면서 발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성우 중에 혀가 짧은 성우도 있나요? 왜냐면 혀가 짧더라. 성우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학원을 다니면 사실 정말 많은 목소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유독 발음이 좀 짧거나 아니면 뭐 받침 있는 게 잘 안 된다던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저분이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꾸준히 학원을 1년, 2년 이렇게 다니시더니 고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직에서 이제 공채 성우분들은 이미 다 완성형이시기 때문에 제가 혀가 짧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망생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미 학원 다닐 때는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하고 혀도 짧고 한데 네, 그쵸, 연습을 그쵸. 통해서 고쳐질 수 있다. 그럼요. 네, 용기를 얻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성우님께서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보셨는데 네. 이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 성우 활동을 하면서 꼭 내가 따보고 싶다 하는 그런 영역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좀 광기 넘치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가끔 그런 캐릭터 녹음이 있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적정선을 그러니까 예쁜 목소리로 좀 지켜가면서 좀 미친 느낌을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삐를 다 풀고 완전 이제 광기가 넘치는 그런 좀 좋거나 약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엄청난 그 연기력이 또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써주셨어요. 네, 여기에 제가 질문 하나 뽑았는데 네.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이 계세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읽어봐 주세요. 네. TV 속 삼성전자나 각종 유명한 CF의 목소리 연기하시는 성우분들은 소속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건지 목소리 출연하실 때 주로 섭외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오디션으로 뽑히는 건지 네, 질문이 두 개시네요. 두 번째는 초보들에게 성우학원을 다니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닉네임 포기란 김치 셀 때 하는 것이다. 완벽한 닉네임 혹시 누가 써주셨을까요? 옆에 있어요. 네,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셨는지 짤막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TV에서 뭐 CF 이런 걸로 광고로 가장 많이 성우님들 목소리를 접하는데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뭐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오픈돼 있는
대중들에게 뭐 잘 접근성 있는 직업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저 목소리의 배역을 구하는지 약간 그런 거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건 또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유명한 CF 연기하시는 성우분들은 소속사가 있는가? 없으십니다. 네, 우리나라는 성우 소속사라는 개념이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유명한 분들도 대부분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소리 출연하실 때 주로 섭외를 받으시는 건지 오디션으로 뽑히시는 건지 이것도 작품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은 한 성우를 생각해놓고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은 이제 좀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런 성우 구합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자들에게 성우학원을 다니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초보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연기는요 혼자 해선 절대 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일단 호흡을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원을 가면 그런 점들이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기 호흡을 맞춰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한 좀 경력이 있으신 성우분들한테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좀 초심자분들은 좀 학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편이 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녹음실도 집에서 이게 녹음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물론 저렴한 마이크들로 뭐 작업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원에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녹음 실습하는 것처럼 참여도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처음엔 학원을 좀 다니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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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기란 김치 셀 때 하는 것이다. 네, 멋진 닉네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뽑아봤는데요. 이 두 분 질문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질문요. 직장을 다니면서 성우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간절함이 부족한 걸까요? 집중해서 준비하기 어려워서 살짝 막막합니다. 샤샤님이 써주셨네요. 샤샤? 누가 어디 계세요, 샤샤님? 샤샤. 네, 저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전달. 네. 이런 질문이 좀 참 많으세요. 근데 막상 하고는 싶으신데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올인으로 좀 준비하기 좀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샤샤님 혹시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우는 계속 하고 싶고 대구에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 또 학원은 웬만하면 다 위쪽에 몰려 있으니까 취직 활동을 하면서 과연 내가 좀 성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틈에서 과연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매니저여서 네, 제가 실제로 뭐 직장인인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직장이나 학교를 때려치고 와야 될까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거에 올인하는 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공부 자체가 끝이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경쟁을 해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싸움이라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 연차가 막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10년 넘게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올인을 했는데 10년 동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다른 것들을 하면서 내 자신을 좀 더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여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보험이죠. 이 성우가 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직업 하나는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냥 꾸준히 공부해라 라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네,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뭐 직장을 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대1 과외도 하시나요? 아, 네. 요즘은 잘 안 아, 하는데, 그래요? 네, 종종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성우 학원이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네. 대구에 좀 잘 없고 그나마 있는 학원은 되게 비싸고 하면 네. 참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제가 그 학원 매니저인데 비싸다고 말해가지고 좀 원장님께 죄송하기는 한데 친하니까 봐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좀 좋은 학원이니까. 아, 네. 그럼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라는 지역 내에서 프리랜서 성우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꽥꽥 오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네, 꽥꽥 네, 앞에 계시네요. 네, 꽥꽥 오리님. 네, 아, 네, 혹시 질문? 네. 네, 감사합니다. 서울과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서 성우가 지금 이 생태계 안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좀 어떠한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일감을 이제 받는 횟수가 한 달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제 언더에서 잘 되셨다고 했는데 좀 평균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완전히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직장인이 다니는 만큼은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라는 지역 내에서 프리랜서 뭐 성우를 떠나서 이 프리랜서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그 사람에 따라 또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겠지만 굳이 대구에 있는 이유는 서울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인력들이 있어요. 지금 대구에도 이 정도잖아요. 서울에는요, 이거 한 정말 수천 명? 아마 10,000명 넘게 있을 거예요. 그런 성우 지망생들이. 근데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럼 그 수많은 녹음실 안에는 그런 성우 지망생들 또는 언더 성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시장을 노리기보다는 지역 시장을 노리는 편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 워낙에 또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난 대구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파일만, 녹음 파일만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일을 받을 수 있고 뭐 인천에서도 일을 받을 수 있고 요즘에는 사실 지역을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내가 실력만 있다면 일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실력만 있다면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성우의 수요가 좀 더 늘었다고 해요. 수많은 광고가 많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편집팀들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성우들이 쓸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성우 시장은 잘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그럼 되게 매력적인 게 일감이 있는데 제주도에 여행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장비만 있으면 네. 네, 그런 일할 분이 수 좀 있네요.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분이 또 멋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질문이 많다 보니까 내 질문이 뽑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하다 싶을 때 살며시 손을 드시면 제가 조용히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공채에 정말 운이 좋게 붙는다고 해도 똥군기 때문에 망설여져요. 지금 공채를 준비하기에 늦은 나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군기가 그렇게 심한지 궁금해요. 라헬님이 써주셨는데요. 라헬님,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십니다. 혹시 라헬이 시네탑 라헬은? 시네탑 라헬은 아니고 그 새벽명이 라헬이라서. 그렇군요.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질문을 네. 질문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좀 저 여기서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공채 붙는다고 해도 진짜 코미디언처럼 코미디언 군기가 엄청 세잖아요. 그런 거 같이 약간 그런 편인지 아니면은 괜찮은지 그것도 알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성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씩 성대모사 같은 거 녹음해서 그냥 단톡방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번호 예를 들어서 파라리야 이렇게 그냥 녹음을 해서 그냥 보내면 와 잘한다 막 이렇게 피드백도 받는 그런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와 진짜 좋아하시네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할 정도면. 네, 그 질문 중에 한번 네, 똥군기. 길어가지고 똥군기. 네, 똥군기. 이거는 제가 이제 공채 전문 아니니까 들은 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도 방송국마다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 바로 윗 기수들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좀 심한 곳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좀 집합도 있는 곳도 있고 좀 뭐 어딜 가든 나쁜 상사들이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가끔 이제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그 선배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코 보존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많은 곳은 꼭 이상한 사람 한두 명 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한두 명 때문에 겁을 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채를 준비하기 늦은 나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제 인생의 첫 성우 선생님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붙으셨어요. 공부는 10년 정도 하셨고 결혼을 하시고 좀 포기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고 하셨는데 붙은 케이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40대 중에서도 붙은 분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 이 분야는요 저희가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용기가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좀 성우 연습 방법 좀 이렇게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발음 연습법 팁이 있다면? 발음 연습의 팁. 네, 이건 네, 잠시만요. 지금 오늘 써주신 분이시네요. 승님이신가요? 네,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 질문 그대로지만 그래도 한번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거니까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평소에 발음에 좀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특별히 안 되는 발음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우분이시니까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이유가 제가 혀가 짧거든요. 정말요? 네, 저도 노홍철처럼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좀 궁금합니다. 연습하는 방법.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 원래 발음이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런데 일단 주변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발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학원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혜정 성우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롤러코스터에서 네 나레이션 하셨던 뭐 남자는 여자 몰라요 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냥 낭독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뭐 교과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뭐 나와 있는 거 그냥 줄줄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발음 습관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내용 상관없이 그냥 많이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안 되는 발음을 더 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많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낭독 연습,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분은 피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취미로 성우처럼 따라하고 싶은데 연기를 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부끄럽게 그리고 또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네, 피자님 혹시 어디 계세요? 아,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닉네임이 피자인가요? 피자를 좋아해서. 아, 네. 그러면 질문을 한 번만 더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좀 성우처럼 이렇게 따라해보고 그런 경험은 많이 없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혼자 따라하려고 하는데 약간 따라하면 연기가 따라오게 되잖아요. 연기를 하면 바로 현타가 와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무대에 한 번 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 그냥 숨고 싶더라고요, 연기할 때. 그래서 그 좀 덜 부끄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끄럽지만 하고 싶은 욕구는 되게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약간 소심한 감정이신 거죠. 소심한 감정. 그런데 대부분의 성우들이 그렇게 불린다고 해요. 현실에서는 성격이 되게 좀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이제 연기 들어갈 때는 되게 몰입을 하면서 잘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연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뻔뻔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실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내 녹음 너무 이상하고 맞는 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성대모사 같은 느낌만 드는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고칠 수 있게 된 계기는 그래 뭐 실수하면 어때? 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할 때 당연히 잘할 수가 없을 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잘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나올 텐데 이거 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에 성우학원에 가면 그런 마인드를 일단 주입을 시키시더라고요. 뻔뻔해져라. 틀려도 괜찮다. 일단은 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성대모사도 하시고 뭐 무대도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기자님. 네. 네. 일단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있어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냥 도전을 많이 하면은 언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어색해서 그런 거죠.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조금 더 뻔뻔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성우라는 직업이 흔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아까 질문 주셨던 샤샤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네,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성우님? 사실 반대는 크게 없었는데요.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래 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셨는데 이제 제가 이걸로 난 목소리로 먹고 살겠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유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걸로 시험도 어렵다고 하니까 뭐 네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좀 싸우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배우려고 하는데 굳이 성우가 되지 않더라도 쓸 부분은 많다. 그래서 뭔가 좀 어필을 많이 하시면은 그런 반대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설득을 시키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흰쌀밥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네, 성우 공부를 하다가 혹시 다른 진로를 생각하거나 준비하신 적은 없나요? 이런 궁금증 참 많을 것 같아요. 흰쌀밥님 혹시 어디 계세요? 네, 또 바로 옆에 계시네요. 왜 흰쌀밥이신가요? 여기 흰쌀밥. 있어서. 네, 여기 흰쌀밥이 적혀 있어서. 네, 옆에 피자와 굉장히 대조되는 흰쌀밥님. 네,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성우가 경쟁률이 센 만큼 그만큼 불안감도 크잖아요. 근데 성우의 길에 올인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성우를 떠나서 프리랜서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일이 들어와야 내가 작업을 하는 건데 일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이걸로만 먹고 살기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자격증 준비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배우로서도 활동을 좀 했긴 했었어요. 뭐 어쩌다 보니 좋은 기회가 와서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 된 거긴 한데 사실 이걸로만 완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 없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공채에 붙은 성우들 있잖아요. 전속이 보통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공채 기간이 끝나서 나왔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도 현재는 회사 일을 하고 계시는 성우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공채 시즌이 끝나서 뭐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프리랜서 직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공채가 되더라도 정말 프리랜서처럼 자기 브랜딩, 어필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많이. 네, 맞아요. 네. 그게 힘드셔서 진짜 맞아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나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유명한 성우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죠. 작품을 잘 만나서 인지도가 높아진 분들은 그냥 굳이 뭐 강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녹음만으로도 잘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성우님께서는 그럼 성우로서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이거 자기 어필을 하고 이렇게 브랜딩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걸 참 많은 프리랜서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좀 그래요. 일단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도 어필을 좀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저 성우예요. 일 시켜주세요. 그래서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현실에서든 뭐 넷상이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을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실력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두시고 많이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제가 좀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또는 사업으로서 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성공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 어필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성우님께서 이 질문들 중에 하나를 또 한번 뽑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왕이면 이런 거 말고 손글씨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닉네임을 안 적어주셨네요? 읽어주세요. 찾아낼게요. 네. 아니 누가 적었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뽑았는데 자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성대모사 부탁해요. 나오세요. 누군가요? 너무 궁금해요. 와,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투니버스 세대라 투니버스 만화 중 할 줄 아는 게 있으시면 더 좋을 듯요. 눈웃음, 미소. 너무 좋네요. 이런 질문. 닉네임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건 이랬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뻔뻔해주세요. 네. 여기서 뻔뻔해야죠. 네. 캐로리! 약간 반응 좋아서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네, 제가 워낙 좋아해서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네. 다른 건요? 한 개만 더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퇴사할 때 짜리라는. 맞아요. 네. 이것도 많이 부탁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정말 궁금했는데. 네. 잠시만요. 다음은 네.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네, 성우 일을 하시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는 대충이란 벌레다. 왠지 아까 그분 아닌가요? 대충. 이 대충 그 느낌인데 혹시 누가 써주셨어요? 역시 바로 옆에서.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친하실까봐요. 네. 성우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되거나 재밌었던 일이 언제일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라디오 드라마 30부작을 녹음했던 때가 있었어요. 30부작. 정말 미친 스케줄이었어요. 그럼 그만큼 좀 안정적인 수입도 부장이 되는 건가요? 그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산되더라고요. 너무 슬프게도. 그래도 돈은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쪽대본으로 연습을 했었고, 또 대본 나올 때까지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녹음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거의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좀 기계적인 캐릭터였는데, 내가 하면서도 뭐 괜찮은 건가 아닌 건가,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더 잘해라라는 그런 충고 아닌 충고도 들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30부작이 끝났어요. 너무 좋았죠.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댓글을 써준 거예요. 그동안 이 역할을 해주신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냥 단기로 뭐 광고처럼 뭐 1분짜리 이런 댓글이 달렸으면 사실 이렇게 큰 감동은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30부작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올인을 좀 많이 힘을 쏟았고 했는데 짧은 그 한 문장이어도 되게 와닿는 게 달랐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반대로 성우 일하면서 진짜 현타가 와서 때려치고 싶다 하는 생각도 혹시 드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30부작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공채가 돼서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특히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할 때 대본을 기다려야 되거나 이제 상대가 녹음할 때도 계속 대기를 타야 해서 몇 시간씩 그런 걸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대본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심할 때 막 4시간씩 기다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녹음해서 보내는데 또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 식으로 이 작업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고, 사실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네, 장기 녹음은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오디오북도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길면 길수록 그 성우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성우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긴 작품을 녹음을 하면 그런 좀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인생 처음으로 좀 번아웃이 왔었던 시기였습니다. 애증의 30부작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도 해갈 건데 혹시 나 좀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 지금 계실까요? 너무 또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여기 앞에 분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재다능한 강다능이라고 하고요. 네,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뭐 대부분의 질문들이 아주 유익해가지고 회소가 됐으나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채용 공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부분이랑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 방식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방식인지, 그런데 성우 같은 경우에는 음성 파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예전에 리포터로 활동을 좀 하셨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MBC와 CJ에서 홈런티는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나 또 주변에 이런 리포터가 필요하실 때는 또 여기 혜연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리포터 활동을 하다가 목이 좀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제 이안으로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리포터 일과 제가 디자인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이거 보시면 포스터 이런 거 만들고 내 앞에 이런 뭐 토퍼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로 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한 3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누워있다가 나왔어요. 지금 젊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 방금 라이브 쇼핑 보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네. 네, 저희 번외편으로 한 번 또 따로 한 번을 모셔야겠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벌써 어질어질합니다. 네,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는 홈 레코딩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녹음을 하셔서 보내시는 편이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학생들은 뭐 밖에서 뭐 녹음실 뭐 대관을 해서 본인 샘플을 따서 보내내는 방식이죠. 근데 포트폴리오도 양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글로 써야 되는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기업에서 요 대사만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 그 대사만 녹음을 해서 보내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또 일을 어떻게 구하냐고 하셨나요? 네네. 이것도 다 달라가지고 요즘엔 오디오북 녹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곳은 양성소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컨택을 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성이 돼서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곳은 뭐 성우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좀 오디션 기회를 주는 곳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어떤 성우 학원은 최근에 롤 캐릭터 하나를 성우 지망생이 맡아서 좀 핫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디션 기회를 뭐 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재능거래 사이트 요즘 되게 많잖아요. 뭐 크몽이나 뭐 오토잡이나 이런 데서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가 뭐 요런 성우 찾는다 하면은 그때 또 뭐 포트폴리오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재다능. 네. 정말 다음 진로토크 시즌 3의 섭외 1순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아까 그 뒤에 계신 분 질문해 주셨었는데 아까 맞죠? 남성분? 아닌가요? 남성분 순등 옆에 계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남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저 옆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당황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다행이고요. 네. 발성 연습을 평소에 어떻게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꿀팁이나 이런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발성 연습.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복식호흡하고 발성하는 법을 좀 가르치는데요. 복식호흡을 좀 응용을 해서 소리 뱉는 걸 많이 가르쳐요. 발성은 이게 1대1 가해면 제가 막 잡아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코로 숨 들이쉬고 배 내밀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목을 쓰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제발 목 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목 쓰지 말라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평소에는 멀쩡하게 말하시는데 녹음만 들어가면 막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성도 그냥 단순히 소리를 막 크게 내는 법이 아니고요. 내 소리를 좀 안정감 있고 괜찮게 내는 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 때도 그렇게 찾을 수 있나요? 네, 이거 사실 혼자서 하긴 좀 힘들고요. 누군가가 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연기 공부 혼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서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친구들한테라도 한번 들려주시는 편이, 근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세요. 본인들한테 들려주는 게 창피하다면 친구들한테도 한번 들려줘 보라고. 그런 식으로 본인 음역대를 파악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희 오늘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보고 그러면은
빠르게 아까 저 뒤에 분 해주셨으니까 뒤에 분 네. 마이크 네 아까 처음에 손 드셨었거든요. 그럼 짧게 듣고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괜찮을까요? 짧게 네. 제가 오늘 여기 제가 오늘 여기 취재하러 왔는데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사실 기자님인 거 아는데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 질문하시지? 라고 네. 보통 제가 보면은 이제 장광성우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성우를 하시다가 이제 배우로 전직하신 분들이 꽤 봤는데 혹시 그 성우를 하다가 배우로 전직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사실 현재 저를 제일 오래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우분께서 이런 분이세요. 네, 성우의 길만 걷지 않으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셨어요. 저를 가르쳐주시는 성우분께서는. 그래서 현재는 물론 성우 이제 공채 이후에도 계속 뭐 다양한 드라마나 슬기로운 그 감방 생활에 잠깐 좀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조규준 선생님이신데. 네, 그분이 참고로 그 던전 앤 파이터의 그 캐릭터 녹음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가르쳐주신 선생님도 성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세요. 근데 사실 기본 베이스는 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성우도 제가 연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기자로서 이거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뭔가 뭐 영화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도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전 오히려 이런 성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성우들이 결코 연기를 못하지 않고 이 정도로 일반적인 배우들만큼 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히려 방송 리포터를 하다가 라디오 이제 MC를 하고 그다음에 연극 배우를 하다가 지금 일반인 상태로 있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질문도 여기다 써놨었는데 사실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뭐 듣는데도 불편함 없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뭐 좀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만 가면 문어체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냐 빅스비 뭘 대본이 숨겨져 있냐 이야기를 종종 묻기도 해요. 또 친한 친구는 진행병 있니? 뭐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어조라든지 어투를 좀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해라 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방법이 있다면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닉네임이 문어 같은 마주 맞나요? 왜 닉네임 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네, 제가 적었던 질문에 이제 구어체라는 말은 말을 평상시에 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문체를 말하는 거고 문어체라는 거는 책에 문학이 있는 형식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 문체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맞아요. 지금 약간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어 같은 마주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살짝 영역이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건 이제 스피치 학원 쪽에서 알려주는 쪽이라서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우학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비슷하신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말투가 좀 로봇 같다고 해야 하나? 네, 심지어 이제 연기할 때도 자기 감정을 잘 넣지 못하고 네,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것의 그 기초는 모방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뭔가 나만의 것을 창조하기가 힘들면 따라해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애니메이션 공부할 때도요, 그 캐릭터 목소리를 뭔가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연기하기가 힘들다면 그 성우를 일단 따라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샌가 이런 게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스피치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스피치도 그 말투가 계속 문어체이신 게 아마 그 20년 동안 계속 그 말투를 써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여담도 20년이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년. 네.
그래서 성우 연기도 사실 그 사람의 연기 베이스나 발성이 그 20년 동안 굳혀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바꾸려는 노력의 이제 초석으로는 모방이 있죠. 근데 본인이 담고 싶은 그런 뭔가 구어체 말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투를 일단 따라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이크 이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성우로 시작을 해서 우리 연기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연기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는 연극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외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으시면 알겠지만 되게 낮거든요.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캐릭터적인 나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외주가 들어와서 내가 옛날에 연기 처음 시작할 땐 맞아 성우하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를 잘 들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분들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지막 끝에 낭독극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낭독극은 그냥 일반 성우들이나 성우 지망생들이랑만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랑도 같이 콜라보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사실 이제 여건만 되면은 배우분들하고 같이 콜라보도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부터 먼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사실 상업 공연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이번 주말하고 좀 비슷해요. 네, 일단 사람을 모아서 뭐 수익을 내는 공연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한번 이제 무대에 서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지 않느냐라고 시작해서 시작하는 공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배우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 극단에서도 낭독극을 조금 하는데 거기 극단이 어디? 저 극단 나무의자라는 극단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의자 파는 곳이냐고 저는 의자는 안 팔고요. 나무의자고 저는 이제 뭐 대구에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성우도 어쨌든 연기자의 카테고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번호를 좀 따가도 될지. 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단 비공개적으로 제가 네. 저희가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대단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진짜 네, 정말 진로토크 시즌 3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오늘 정말 진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반응 너무 좋아서 저희가 조금 이제 오버 시간이 좀 되었는데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했어요. 이제 성우님이 정말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반응도 되게 좋았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하면서요 걱정이 좀 많았어요. 반응이 좋아야 될 텐데 하면서 큰 걱정을 하고 이제 강연이 끝나고 저 아까 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많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무서운 질문들이 많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써주신 게 많고 그동안 또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도 한편으로는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네, 시간이었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훌륭한 또 멋진 이야기 들려주신 정지양 성우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